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인간의 추악함은 어디까지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본인부터 시작해서 가족, 하물며 관료들까지 이루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비판하는 시민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권력 이용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물타기하고 거짓말하고 겁박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한 군데라야 콕 집어서 말할 텐데 이거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미사일 발사 사격 중에 낙탄이 떨어져 폭발했다고 발표한 것도 언론을 통제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압박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했으면서 내놓은 해명이라고는 인근 골프장에 떨어져서 큰 피해는 없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군 당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급기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을 공개했는데 최초 해명했던 골프장 근처가 아니라 수십만 리터의 기름이 저장되어 있었던 유류고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낙타 지점은 병사들 생활관과 불과 100m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났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안전조치보다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다 보고 들었던 욕설에 대해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다른 기관들이 거짓말하는 게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도 많은 사건들이 터지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취임식 당시 논란이 됐었던 이 초청자 명단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파기했다고 해명을 했다가 법 위반 논란이 일자 보관 중이라고 말을 바꿨고, 그러면서 해당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일부 기관이 추천한 이 초청자의 경우 명단이 없는 빈 공문만 이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와 전국의 66곳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과 대전, 통일부, 권익위 등 6곳의 경우에는 초청자 명단은 빠진 채 빈 공문만 이관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알맹이는 쏙 빼고 겉 포장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다는 것이죠. 취재가 시작이 되자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 연락해서 명단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니 무엇인들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의 수준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그야말로 대참사지요. 이미 내정된 일부 관료들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대통령실의 지인들을 대거 채용했던 논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막말러이자 나 김문수인데 라며 119 상황실에 전화해서 갑질까지 했었던 김문수 같은 자를 또다시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내정하는가 하면, 이제는 혀 깨물기 생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퇴하세요로 일관하며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던 국임당 소속 이은재 전 의원을 연봉 4억 원 정도 되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국임당 박덕흠입니다. 자, 여튼 5조 5천억 원 정도의 이 막대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 이은재 같은 사람이 선정됐다는 거, 이거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공모 지원자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선임했다고 하지만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낙하산 인사입니다. 자유한국당 하면 생각나는 여성 3인방 나경원, 전희경, 이은재 아니었습니까? 역시나 윤석열 안목 대단한 듯합니다.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자들이 수조 원의 운영자금을 운영하는 저런 단체 기관장을 맡아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하는 짓이 무엇일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제조합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해서 연봉이 3억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찰청 앞에서 가짜 혈서 쓴 보람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은재는 아니요. 정말 요지경 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박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뉴스타파가 폭로한 부산 국회의원 세금 유용 카르텔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조직적 예산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연루 의원 1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회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임당 의원 14명인데 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원,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현승, 장재원, 전복민, 정동만, 하태경, 그리고 황보승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그리고 사기죄입니다. 이들이 고발당하게 된 이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국회 예산을 지급했다는 의혹들입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한마디로 의원들이 국회 사무처를 속여서 국회 예산을 자당의 싱크탱크 활동 자금으로 유용되도록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018년도 뉴스타파는 당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보좌관의 지인과 정책 연구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지급 신청서를 꾸미고 또 이를 통해 국회 사무처를 속이는 수법으로 국회 예산을 빼돌려 의원실, 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예산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시민단체들은 이은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29일 이은재 의원을 기소했는데 그 적용 혐의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혐의로 기소까지 됐던 사람을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산 소속 의원 14명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급 신청서를 꾸미고 국회 사무처를 속여서 그 예산을 자당의 지역 싱크탱크 운영 자금으로 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도 기레기들은 이렇듯 엄청난 사건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검찰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이은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3년 동안 뭉개다가 지난 12월에야 기소를 했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되니까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저들 중에 의원직이 상실되어야만 검찰이 움직일 듯 보여지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요즘 들어서 말입니다. 구국의 영웅 김재계 율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